드디어 3편 그 미래교육 특집 편으로 마련한 3편이 됐네요. 1, 2편에서 기억나시나요? 미네르바 스쿨을 1편에서 했었고 2편에 이제 올림공대와 에콜 42라는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3편은 저희가 이제 사실 대학 얘기는 조금 멀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의 이런 유사한 형태를 띄면서 벤치마킹 할 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장 또 뭐 생각해 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학교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3편은 개인 맞춤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스쿨 그리고 칸넬 스쿨 두 곳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두 곳은 유사한 것 같은데 또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당장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걸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뭐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집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스티브 잡스 스쿨은 2013년 그에 이제 설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한 학교가 아니에요. 그 지역 학교로 지금은 굉장히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는 네덜란드의 그 암스테르담 있죠? 거기 중심으로 시작해서 한 25개 지역의 학교, 그리고 남아공에도 있고요, 2개 학교가, 그리고 스페인에도 2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되게 널리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한 개 학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학교가 생긴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우수한 교육의 질을 제공했거나, 또는 사람들이 그거의 의미를 인지하고 많은 이제 아이들이 가고 싶어 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정말 초등학교,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 중등 이런 학교인데 에듀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는 학교예요.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스티브 잡스 누굽니까? 애플이죠. 그래서 애플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학교에서 예전에 찾아봤을 때 그 아이패드를 7세부터 쓰는 사립학교들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바로 닿습니다. 아이패드가 1인 1개예요. 이 아이패드에 뭐가 담겨 있냐면 교육 컨텐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예전에 핀란드 학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저희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요즘에 특히 그 학력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쵸? 한 학교 안에, 한 반 안에도 선생님은 거의 이제 교육부 지침에 맞춰서 한 중간쯤 이렇게 맞춰서 수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은 솔직히 먼저 선행을 해온 친구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거가 어려운 친구들은 또 그냥 수업을 하기 싫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시간,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그 수업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아이도 얼마나 힘들고 선생님도 끌고 가면서 힘들고. 근데 이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 개인의 수준별 맞춤 학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수업을 끌어가지 않고요, 아이패드에 모든 컨텐츠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실제 이제 그 패드도 쓰지만 로봇을 또 쓰더라고요. 로봇이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수업할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로봇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인데, 야, 선생님보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얘가 뭐 과학 같은 게 모르겠다 그러면 뭐 화성에 대해서 좀 알려줄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로봇이 화성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시리한테 물어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얘가 공부할 수 있는 전체 플랜 있죠. 일주일이나 한 달의 플랜을 이렇게 짜면 좋겠다라고 아이랑 상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이패드로 내가 뭐 수학 과목에 어떤 분수 부분을 공부했다고 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것 역시 이제 컴퓨터로 평가를 하니까 아이패드로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가 끝났어요. 점수가 나오겠죠? 그 점수에 따라서 이 아이의 수준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공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전 시간에는 학교를 가면 다 앉아서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각자 앉아서 그걸 듣고 각자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약간의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수업을 하고 나면 학교라는 데가 미네르바에서 저희가 공부를 했지만 사회성이나 인성 같은 것도 그리고 협업 능력도 키우는 곳이잖아요. 근데 개인별로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점심 후에 그 시간에 아이들이 단체 활동을 하더라고요.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어린 친구들이니까 막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류하는 것들을 전부 이제 오후 시간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집중력이 좋은 시간에 이제 아이들의 학습 진도.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사실은 좋다고 생각했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개인별 수준 수업이 돼야만 사실 흥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학교 수업이 재미없다고 하는 특히 대치동이나 목동의 친구들의 대부분이 수업이 자기한테 맞지가 않거든요. 네. 진도가 전혀 맞지 않아요. 수준이 맞지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 학교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는 건데 자기 진도에 맞춰서 학년도 얘네들은 특이한 게 학년별로 나와 있지 않고 8살부터 12살 친구들이 다 같이 섞여 있어요. 네. 왜냐면은 8살 친구가 10살 친구보다 진도가 빠를 수도 있잖아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같이 있고, 그리고 큰아이와 어린아이에 같이 사실은 그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큰아이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약간 끌고 갈 수 있고요. 끌어줄 수 있고, 어린 친구들은 위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방향을 선생님이 아닌 학생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계획별 맞춤 수업을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 이제 사회성을 위해서 오후에 하는 수업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언어의 방, 수학의 방, 체육관, 그리고 테크놀로지 연구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아이들이 언어의 방에 가서 원래는 혼자 이렇게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언어는 이제 교류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으면 그 방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코어해서 수학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수학의 방에 가서 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학교에 더불어서 스티브 잡스 스쿨처럼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알트스쿨이라고 또 그 구글 임원이 나와가지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진 학교고, 거의 2천억을 투자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유사한 형태예요, 수업이. 또 하나는 이제 대한형 공립고등학교라고 해서 그 서밋 스쿨이 있거든요. 서밋 스쿨인데 여기는 학교를 또 무료로 하면서 그 칸 아카데미 있죠. 칸 아카데미에 만들어 놓은 온라인 그 DVD를 활용해서 수업을 합니다. 칸 아카데미가 기본적으로 개인별 맞춤 수업을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그 콘텐츠들을 보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수업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칸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개인별 수업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어지는 학교가 바로 이 칸 아카데미의 칸랩 스쿨이에요. 예. 처음에 이제 칸 아카데미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프라인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칸랩 스쿨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약간 대안학교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똑같이 개인별 학생 중심의 맞춤 학습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학교는 세 가지를 중시해요.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비슷하죠, 그죠? 대학에서 중시했던 것과. 그리고 유치원생부터 이제 중등 이렇게 과정까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칸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그 IT 베이스적인 이제 시스템으로 가져가다가 요즘에는 오프라인의 그 학교 수업 형태 있잖아요. 그 수업 형태의 강점들을 옮겨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절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온라인에서 이제 기계로 할 수 있는 에듀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의 컨텐츠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교류해서 오프라인에서 본교에서 굉장히 잘 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접목시키기 시작했는데 미네르바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배웠던 것처럼 오프라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학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이 학교 이제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의는 하지 않아요. 강의식 수업은 하지 않고 교사는 그냥 헬퍼예요. 똑같이. 네, 그렇게 하고 있고 학생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학습 목표도 정합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요러요러한 것들을 수업하고 여기까지 할래요? 라고 선생님이랑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잘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가서 피드백 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아까 오프라인에 이제 그 어떤 작업실이 있는 것처럼 공작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실, 대화실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브레인스토밍실은 사실은 저희가 회사에서 회의하면서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를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벌써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토론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를 쓰고 그 크롬북을 쓰더라고요. 네, 크롬북을 쓰고 디지털 기기로 기본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런 그 데이터들은 당연히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굉장히 많은 디지털 데이터가 쌓여서 그거의 결과값으로 공통된 요소들을 찾아내는 건데, 그거를 여기서는 벌써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학비를 보니까 사실 좀 여기는 이제 좀 비싸더라고요. 학비가 대안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2,900만 원? 약 3천만 원 육박해요. 근데 미국 사립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좋은 데들은 대학 그 학비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들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정도 학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실 시설과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칸랩이나 또는 스티브 잡스 스쿨이나 모두 베이스는 이제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에듀테크가 잘 실현된 학교라고 보죠. 그리고 제가 이 두 학교를 이제 우리의 초, 중 이런 과정에서 들여올 만하다고 생각했던 건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여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앞서 있고 인프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 요거 그냥 들여오는 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도 이번에 이학스터를 해봐서 알지만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좀 부족했을 거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아이 수업을 보면 이제는 유튜브에 링크아웃을 해서 그냥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학스터의 컨텐츠를 많이 보여주지 않고 거의 생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시스템에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넣어서 선생님들이 수준별로 수학도 만들어 놓으면 얘는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선택할 때도 수준별로 선택을 하듯이 A 유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B 유형을 가지고 하고 이 친구는 C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완전 학습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경쟁자가 이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편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대학이 저렇게 진일보하고 굉장히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도 따라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낮은 레벨의 아이, 좀 어린 친구를 키우는 저희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은 앞으로 변할 거고요. 2025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평가 방법도 변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2025년에 수능 그 체제가 바뀐다고 했어요. 체제가 바뀌면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평가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 과정, 커리큘럼도 바뀌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아이에게는 이제 지식을 직접 말해주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고, 말하자면 주입식 교육에서 일정 부분 탈피를 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 얻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융합적인 사고라는 게 이제 단박이 되진 않으니까 관련 지식, 우리가 요즘처럼 뭐 어떤 이슈가 떠오르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을 때 코로나의 과학적 지식이 있고, 사람들이 뭐 행동하고 있는 행태 지식이 있고, 그리고 실제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총 내용들을 다 이제 예를 들어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분석해내는 방법,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줘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저희 때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저희 회사 생활에서도 그거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아이한테 이거를 쉬운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씩 길러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경쟁보다는 아이들을 상호 협력하는 방법, 그리고 그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크게는 제가 머릿속에 정리한 거는 두 파트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때까지 굉장히 책 읽기를 강조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아는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근데 책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훌륭한 지식서가 담겨 있는 고전에 대한 것들을 좀 읽어가면서
토론할 수 있는 능력. 네,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지금은 또 학교를 원활하게 못 가니까 엄마나 아빠 또는 형제 자매끼리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그걸 이제 에세이로 발전시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 경쟁력으로 수학, 과학, 스팀이라고 하는데 수학, 과학, 컴퓨팅 능력을 여기 기술도 포함되거든요. 요 능력을 기르는 게 반이 돼야 돼요. 학년별로는 요 능력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60% 가져가고 어떤 걸 40% 이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저는 반반의 비율을 가지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아까 스팀 교육 쪽으로 더 많이 치중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요즘에 단답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객관식 문제, 그리고 국어의 뭐 주제 찾기도 객관식. 이런 유형들이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식 형태로 가면서 서술식으로 수업도 문제풀이를 하게 하고 답을 쓰게 하고 이런 능력들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알아봐야 되구나, 이게 시발점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좀 답답했잖아요.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실까. 근데 이거에 답을 제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게 저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찾아보고 이런 중고등학교를 찾아보면서 요즘에 IB에 대한 것도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 외국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한 발씩 내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당장 학교, 학원, 주입식 이런 아니면 경쟁적인 어떤 그 점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탈피돼야 되는 시점이 금방 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아주 빠른 속도로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면 답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과 함께 공부를 이렇게 해봤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